구독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영어와 대학 편입 영어를 준비하시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영어 어휘를 암기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영어 강사로서는 제가 공무원 영단어, 편입 영단어 좀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 관련한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어 강사로서는 어휘를 외우는 방법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원입니다. 그리고 예문도 있고요. 그리고 연상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체크해보죠. 저는 강사로서는 사실 어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원이 잘 나와 있는 어휘 교재를 보게 되면은 어원을 통해서 쉽게 단어를 유추할 수 있고 또 확장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임피드라는 단어가 기초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방해하다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원을 모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렇게 IMP로 시작한 단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원을 알면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IN이 아니라는 어원이 있고 PDE가 발. 우리 자전거 페달을 생각해 보세요. 발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에다 발을 확 걷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어원을 알면은 확장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impediment. 이 단어가 장애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장애, 어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는 거죠. 또 expedite. 자, 이 단어는 신속히 처리하다 뜻이 있습니다. 어원이 ex가 out의 어원이 있대요. 패드는 발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방해가 되는 발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expedient. 방편, 명사 때는 방편, 형용사 때는 편리한 뜻입니다. 방해가 되는 발을 뺐으니까 상당히 편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해가 좋습니다. 또 다른 단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appreci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공무원 쪽에서는 감사하다 뜻일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를 좀 중요하고요. 편입 수험생분들은 appreciate가 감사하다 뜻일 때는 이리프절도 쓸 수 있고 사람은 목소, 사물을 목적으로 씁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근데 실제 영어 독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다 뜻을 많이 봅니다. appreciate. 그런데 공무원 영어 독해 지문에서 이제 가끔씩 경제와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 경제 용어들이 사용돼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appreciate가 경제와 관련된 지문에서는 물가나 가치가 상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을 보니까 AP가 2의 어원이 있고 PRE, CI가 price. 자, 가격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물가나 가치가 상승하다는 뜻이 있죠. 그러면 반대로 depreciate. 자, D라는 어원이 down, 아래라는 뜻이 있대요. 그럼 좀 유추할 수 있겠죠. 물가나 가치가 하락하다.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면요. 이 기출, 국가지 2014년 기출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휘 문제도 나오고 독해서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휘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자, defraudate 얘는 강타다, 약타다 뜻이 있고 그리고 defrocate 얘는 반대하다, 비난하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혼동어휘들이 있다는 거예요. 헷갈립니다. depreciate랑. 그러면 어원을 아시는 분들은 어원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D가 intensive, preda가 prey. 어떤 먹이를 탁 치내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강탈하다, 약탈하다. defrocate 같은 경우는 D가 down, PREC가 prey. 뭔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약간 좀 저주하거나. 그래서 반대하다, 비난하다. 어떠세요?
어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게 될 보통 지라리 어휘라고 하거든요. 외국에 대학원 갈 때 보는 시험인데 그 지라리 어휘들을 외울 때 이렇게 어원을 알면 상당히 편합니다. 많은 단어들이 다 어원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어원이 잘 나온 교재를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원이 없는 교재보다는 조금 더 어휘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휘를 외우는 방법은 예문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든 어휘 교재에는 거의 다 예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문을 보면은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자 defraudate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강타다 약타다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 늑대들이 있어요. like 전치사적 형용사, 이건 전치사처럼 쓰인 거죠. 많은 맹수들처럼 늑대들은요 습격할 수 있습니다. 자 livestock 어떤 가축과 그리고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defraudate라는 단어 딱 봤을 때 뜻은 잘 생각 안 난다 하더라도 늑대가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맹수가 생각날 수도 있고 또는 가축이나 애완동물 이런 걸 습격하는 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문을 활용하면은 저는 생각할 때 그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단어 뜻 외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문장 안에서 문맥으로 그 단어의 뉘앙스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연산법이 있죠. 뭐 해마 연산법이나 예를 들어서 뭐 defraudate라는 단어를 연산법을 제가 이용한다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요.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는데요. 아 여자친구가 돈을 안 내, 더치페이를 안 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강탈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 막 어원이 중요하다, 연상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서로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강사로서 생각했을 때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어원을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 연상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공무원 영어 과외, 편입 영어 과외를 하면서 제 주된 학생들이 다들 노베이스, 영어가 약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은근히 연상법이 잘 통하시는, 잘 맞는 수강생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좋고 나쁘다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 활용하시면 돼요. 어원이 있으면 어원도 활용해 보시고 예문이 있으면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맥 안에서 그 단어의 뉘앙스도 한번 보시고 그 연상법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원과 예문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세요. 그리고 정말 효과 좋습니다. 처음부터 연상법으로 좀 공부하기 시작하면 너무 섞여요. 그래서 연상법은 진짜 안 외워지는 단어들 위주로. 그래서 어원, 예문, 연상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저는 이걸 강력 추천하고 싶어요. 꼭 단어 테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게 아웃풋 연습이죠.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뭐 100개를 외운다 할게요. 아니 뭐 하루에 뭐 3대1을 외운다 할게요. 그러면 그 외운 거를 바탕으로 어휘 테스트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아니면 종이로든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외운 단어들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어떤 단어가 아직 외우지를 못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휘를 여러분들이 해독을 한단 말이죠. 1에도, 2에도, 3에도. 처음부터 모든 단어들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표제어부터. 우선순위. 우선순위 전 표제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이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이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deliver라는 단어가 배달하다, 아이를 뭐 분만하다, 연설하다, 뭐 해방하다, 그리고 뭐 deliver on a promise 약속을 이행하다. 다양한 뜻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기초학생들은요 처음에 이런 어휘들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도 아니고 한 번에 많은 단어를 외우기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휘 교재를 볼 때는 여러 해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대표적인 단어 한두 개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독할 때는 좀 더 늘리시고 그 다음에는 늘리시고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학생
분들이 보통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어휘는 언제쯤 외워져요? 제가 편입을 공부해봤을 때 느꼈던 거는 우리가 특정한 어떤 A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외워지는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에 비해 생각해보면 한 단어를 다양한 지구에서 한 3번 이상은 봤을 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과외 수업을 하면서 막 문법 이론이나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도 학생한테 늘 물어봐요. 한 몇 번 정도 반복하면 좀 익숙해지냐? 거의 다 한 3번 이상 정도는 돼야지 익숙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개개인 수험생들 어떤 기반이나 실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그 단어가 다양한 지역에서 쓰일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외워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막 공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다가 완벽하게 공부가 안 될 확률이 크거든요.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자기 자신에게 실망도 할 수 있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아, 나는 지금 수능 영단어 배우고 있는데 저 사람은 공무원 영단어 뭐 보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회독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 단어, 표제 위주 좀 봐주세요. 파생어나 동요는 좀 나중에 봐주세요. 한 3회독 이후부터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독할 때는 뭐 어휘를 개수를 늘려도 되고요. 그냥 똑같이 개수를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는 단어는 아는 뜻은 약간 삭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연하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독을 하면서 다이어는 조금씩 뜻을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회독 정도 여러분들이 하고서 동의어가 정리된 자료 같은 거 보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의어 자료를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어 어휘 교재에서는 다 뿔뿔 흩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방에 또 모아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봤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더 잘 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휘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특정 시간을 고정해 놓고 꾸준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어휘는 계속 꾸준히 봐주세요.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 어휘는 상당히 중요한 게 꼭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독해에서도 독해에 자주 쓰이는 어휘들을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휘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 선생님들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을 추천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버스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특히 잠자기 전에 어휘를 보실 때는 뇌과학에 의해서 자는 동안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에 좀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외우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든 편입이든 어휘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게요. 어휘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법이든 구문이든 뭐 편입에서는 논리완성이든 독해서든 다 어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어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를 계속 꾸준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편입 공부했을 때 저는 집에서 공부할 때는 포스티지에다 잘 안 외워지는 어휘들은요 사인펜으로 크게 적었어요. 철자를 뜻은 작게 적고 벽에다 붙입니다. 화장실 갈 때나 뭐 갑자기 중간에 막 어디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그 포스티지에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 암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간단히 영상 찍어봤는데요. 공무원 영어나 편입 영어 또는 공무원 전과목 뭐 공부 방법이나 학습계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